아마도 여러분은 런던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 영국을 떠올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무슬림 남성은 영국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남성 집단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스탠포인트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게이브 그로이스만이고 오늘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보셨듯이 영국의 토미 로빈슨이 여기 마이애미 스튜디오에 저희와 함께합니다. 토미 로빈슨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에피소드나 팟캐스트에 초대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붙은 꼬리표와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사이에 엄청난 차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극우 극단주의자이자 전과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옥에 다녀왔다고 하기 전 왜 감옥에 갔는지 먼저 보세요. 영국 상황은 복잡하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토미 로빈슨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유럽과 영국의 이슬람화에 대해 조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하기에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어떤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미는 우리 인터뷰에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인종차별주의자나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몇몇 주제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에서 온라인 발언법이나 그들이 말하는 혐오 발언법, 그리고 이슬람화 현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집단 성폭행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유럽과 영국 전역에서 집단 성폭행이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토미 로빈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차단되었는지, 그리고 왜 차단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돌아왔지만 대부분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또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의 유대인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행 중인 토미 로빈슨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봅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매일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나라, 즉 영국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더글라스 머레이와 나눴던 매우 비슷한 논의입니다. 스타일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모든 피드백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토미 로빈슨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주셔서 기쁩니다. 몇 달 전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곧 다시 하겠지만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 반가웠어요. 당신을 초대한 아미카이 치클리 덕분이었죠.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고 팟캐스트에 2번 나왔어요. 사실 처음 에피소드는 스튜디오 문제로 잃어버렸죠. 제 입장에선 그들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초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직접 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다시 다룰 겁니다. 쇼 시작 전에 저에게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죠. 사람들은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표현의 자유, 이슬람화,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좌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영국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국인이라면 런던과 자유로운 영국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유는 사라졌고 런던의 백인 영국인은 33%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이슬람화되며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받는 느낌입니다. 대규모 이민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런던 북쪽 30마일의 루턴타운 출신입니다. 1982년 앤 모스크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45개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루턴은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로 시크교도, 힌두교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은 모두 떠났습니다.
주요 테러리스트 모스크는 예전 시나고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민자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세인트루시아인, 자메이카인, 불가리아인, 이탈리아인 또는 이민자 자녀입니다. 덕분에 이민의 효과를 직접 받고 이민이 많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민에 분노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잘 적응하고 통합된 많은 이민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왔고 동화되었으며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루터는 항상 종교적인 경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운동장과 비무슬림 운동장이 있었죠.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적대감, 폭력, 공격성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파키스탄 커뮤니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루턴의 50%가 파키스탄계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매우 다르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제가 꾸란을 접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이걸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꾸란을 집어들고 책을 펴서 쓰기 시작하세요.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거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그 구절 번호를 적으세요. 20분 안에 구절 번호가 적힌 종이 여러 장이 생깁니다.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었죠. 제가 본 모든 것들, 분리와 동화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며 조 바이든이 여러분 나라에 들여왔습니다. 여러분은 히스패닉 국가에서 많은 이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국경은 파키스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에 열렸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입니다. 이들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영국에서 벌어진 일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무슬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라면서 만난 최고의 사람들 중 일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슬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그 힘, 그리고 그것이 한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은 유럽을 암흑시대로 되돌릴 힘이 있다고요. 윌리엄 글래드스턴 경은 이 책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으며 폭력적이고 저주받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꺼려하지만 영국에서의 일을 보면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슬림 남성은 영국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남성 집단의 90%가 이들입니다. 3%에서 90%입니다. 이런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30%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시크 교도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힌두 교도들은 하지 않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지 않을까요? 왜 이 집단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스웨덴 성폭행의 63% 파리, 성폭행의 77%가 인구 10%를 차지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독일을 보면 54%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준비하세요. 2000년부터 앙겔라 메르켈이 시리아의 문을 열며 독일에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간 사건이 45% 증가했습니다. 강간 유죄 판결자의 54%가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한 무슬림 이민자였고 작년 강간 사건의 11%는 시리아 국적자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국경을 열고 1,000만 명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으며 여러분은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들여왔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소말리아인들의 사기 사건을 보면 이미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소말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라 생각하시나요? 왜 그들이 미네소타에 정착했을까요? 저라면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냥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주 정책입니다. 이제는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좌파 단체들이 나라의 사람들을 대거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경합주에서 이민자 비율이 700% 넘게 증가했고 그들은 새로운 경합주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나라에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들여보내 투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무슬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과 급진 이슬람, 이슬람화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저는 무슬림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각자 모두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이슬람이고 이슬람을 바라보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이 주신 권리입니다. 또한 꾸란에서 비무슬림에 대한 강간, 살인, 전쟁을 선동하는 구절이 100개 있다면 제가 언급하는 강간 통계를 보면 꾸란에는 무슬림 남성이 비무슬림 여성을 성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구절이 4군데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은 실제로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비슷하고 무함마드가 아마 예수님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하루에 6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유대인 부족 전체가 항복했지만 그는 모든 남성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는 토미 로빈슨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함마드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작가인 이븐 이스탁이 쓴 무함마드 전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그 부족 전체의 목을 베고 그날 밤 부족장의 아내인 소피아를 데려가 강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혼했다고 말하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가족의 목을 벤 후 그 남자와 자발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슬람은 이념이자 완전한 삶의 방식이며 정치적 이념으로 법과 규칙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다르고 동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국에 있다면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을 봐야 하고 독일을 봐야 하고 프랑스를 봐야 합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건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섞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에서 선거가 있었고 여기서도 당신이 질 것입니다. 어제 영국 선거에서 4만 4천 명이 투표하지 않았고 이슬람 정당이 된 녹색당을 모두 지지했습니다. 노동당은 무슬림 이민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른 척하며 영국 딸들의 한 세대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또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두려움이 마비시키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치인, 경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공모와 함께 우리 딸들의 한 세대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제가 미국이나 다른 청중에게 항상 말하듯 이 문제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텔퍼드라는 마을에는 인구의 1.7%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강간이라는 5부작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trffilms.co.uk에서 이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로 그곳에서 1년에서 1년 반 머물며 12에서 18명의 생존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존자들과 마주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3시간, 4시간씩 3번, 4번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인구가 겨우 1.7%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마을에서 1,000명 피해자를 확인했고 5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아이들은 산채로 불에 타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200명의 가해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그 마을에 200명의 무슬림 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찰이 밝힌 숫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마을에는 무슬림이 4,000명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남성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남성 중에서 경찰이 20%를 확인한 것입니다. 제 조사는 26%를 밝혀냈고 260명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서로 모르는 3명 이상의 소녀가 같은 남성을 지목하면 그들을 추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업장에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문제는 한 마을이 아닌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약 여러분이 제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거나 저를 찾아보면 제가 이 문제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아무도 제 말을 듣고 싶지 않게 만들려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그들 역시 부정한 일을 했고 이것을 용인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대규모 이민을 들여오면서 범죄를 숨겨야 했습니다. 혹시 대중이 이런 모든 강간 사건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극심한 증오를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부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정책 실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국경을 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의 국경이 동시에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 때 말이죠. 그리고 지금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좋은 이민자들, 정말 훌륭한 공동체들, 예를 들어 유대인 공동체처럼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잘 통합되고 동화된 사람들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번 달 아이시스 잡지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아이시스는 매달 테러 관련 출판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진이 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이 총기를 소지하는 이유죠. 맞죠?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작년 영국에서 12,000명이 소셜미디어 발언으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는 800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은 계속 소지하세요. 그들이 오스만 경고를 주면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공식 첩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기소될 것입니다. 저는 루턴 출신인데 그곳은 CIA에 의해 유럽 내 테러 활동의 중심지로 지목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 생명이 위험합니다. 무장을 해제당해 가족과 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무장 해제됐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여전히 무장 중인 거 아시나요? 3년 동안 아이시스에 가담한 영국 무슬림의 수가 영국 군대에 입대한 무슬림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영국 무슬림이 4만 명입니다. 4만 명.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토미? 끼어들기가 어렵네요. 계속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잉글랜드는 아니 영국은 미국과 다르잖아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선동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기준도 정말 애매하더군요. 오늘 찾아보니 더욱 그렇더라고요. 그 기준들은 주로 우파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들은 증오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 집행 기관에 반유대주의 교육을 하고 이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정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 쪽에서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미국에서는 원하는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반유대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유대인 성경이나 유대인 문헌을 보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신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맞죠? 당신이 언급한 그런 이야기들에 관해서는 오늘날 지구상 어디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도 그런 일들을 오늘날 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랍비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맞죠? 이슬람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영국에서 그런 반반 언론의 자유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시도나 사례가 있었나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입니다. 혹은 최소한 급진적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맘들이나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그런 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꾸란과 그 가르침이 모두 금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을 선동하는 건 허용합니다. 방금 만다니의 새 시장이 모스크에서 연설하는 것도 봤죠. 그리고 다음 연설자의 번역은 모든 이교도 살해를 선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영국 전역 모스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혐오 표현 금지법들은 증오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법들은 토착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판하거나 막으려 하거나 알리거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고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루턴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그 증오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많은 우파 논평가들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 저는 데이브 루빈 쇼에서 정말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터커 칼슨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앉아서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협 수준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파키스탄인 택시기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여기서 아무 문제도 못 느끼겠다. 너는 문제를 못 느끼겠다고. 터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건 성적 만족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사촌은 14살 때 그 갱단들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납치당해서 끌려갔고 방에서 깨어나 보니 수많은 큰 수염을 가진 무슬림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들은 11살밖에 안 된 한 여자아이는 M자가 새겨진 쇠막대를 달궈서 엉덩이에 지졌어요. 그녀가 무함마드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이죠. 다른 소녀들은 잡혀가서 혀가 탁자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끔찍한 학대와 고문의 수준은 우리 딸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보코하람이 저질렀습니다.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소녀들을 납치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보코하람의 지도자를 아시나요? 그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서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지디 소녀들도 납치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시스는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구에서도, 서구조차도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려고 했고, 그래서 꾸란을 살펴보며 제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제 지식이 아니라 이슬람 학자들을 참고한 것이며 꾸란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란을 집어들면 예전에는 글래드스톤과 처칠이 읽을 때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슬람에서 폐기는 무함마드가 후반에 한 말이 앞선 말과 모순될 경우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란의 평화로운 구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그 구절들은 무함마드가 지하드를 발견하기 전 그의 인생 첫 10년 동안에 나온 것들입니다. 무함마드가 지하드, 강도, 해적질, 노예제, 고문, 강간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 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그는 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겨우 350명의 추종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는 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에게든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지 W. 부시 이전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언론과 사람들에 의해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되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항상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의 총리들이나 미국의 지도자, 군 장성, 성직자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글래드스톤이나 처칠 같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임무는 국민들이 교육받고 위험에 대해 경고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에 대해 교육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코하람이 서구 교육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 테러 조직은 서방에서 붙인 이름이고 그들의 이름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인생 초기에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된 이유는 오마르 바크리, 아부 함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의 조직인 알마스루딘의 본부가 제 고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스킷 로드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테러로 수감된 무슬림 60%가 제 고향 단체의 전 멤버이고 학교 친구들도 아이시스에 가담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더 이상 미국이나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근본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 증오와 불관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계시고 미국에서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환영받는 것 같군요. 오늘 구글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 에피소드는 일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무부의 누군가가 당신과 셀카를 찍고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고 말해서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그들의 친구들이 그 일에 대해 화가 났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당신을 차단하거나 수익을 막고 우선순위를 낮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그들은 계속 조건을 바꾸며 소셜미디어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하고 더 적은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엔 디플랫폼화라 했지만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2017년 파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직접 보면 믿기지 않을 거예요. 파노라마는 BBC의 대표적인 탐사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바로 최근에 사기를 치고 조작한 사람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가 BBC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 파노라마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제 파노라마, 제가 2017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저는 강간 조직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13개월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주 동안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당신도 수감되셨었죠? 휴대폰 비밀번호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일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최근 다른 사건이고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테러방지법으로 기소했지만 이번 사건은 일 때문에 법정에 간 것입니다. 영국 아동 10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슬림 남성 30명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런 재판들을 숨기려고 하죠. 보도 제한을 걸어둡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 재판받는 남성이 몇 명인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운영 방식입니다. 저는 전국 부모님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취재 중이던 저를 밖에서 불러들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2시간 만에 13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한 일을 담은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하루가 끝날 때쯤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감옥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2주간 독방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토미 로빈슨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정부가 걱정하게 됐고 66만 명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정부 지원 연구가 소셜미디어에서 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남자들을 하나로 단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 전역에 결성한 단체인 잉글랜드 방어 연맹을 통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2015년에 그것을 떠나 거리 시위를 그만두고 시민 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파노라마 팀이 토미 테이크다운이라는 가제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예전에 사이가 틀어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접근하고 제가 해고했던 전 직원들에게도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노라마에 잠입 취재원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성을 보냈고 그녀의 단추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이자 주인공, 즉 메인 인물과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와 보내고 그들이 방송에서 저에 대해 말할 내용을 지시하는 장면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거래가 성사되는 거야. 이 내용이 방송에 나갈 거야. 그리고 성적 의혹을 조작했어요. 이걸 토미 로빈슨의 성적 문제로 만들겠다고 했죠. 성공했다면 저도 망가졌을 거예요. 저는 끝났을 것이고 가족도 망가졌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하비 와인스타인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다른 여자에게 5천 파운드를 제안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비밀 녹음했습니다. 파노라마 팀이 저를 인터뷰하러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을 때 저는 뒤에 스크린을 틀고 다큐멘터리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라고 시킨 적 있나요? 그게 저널리즘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했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 벽을 보고 있었고 화면이 켜지자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당신들에게 좋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프로듀서들이 전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모두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한 일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죠.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요.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성적인 혐의를 만들었습니까?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기꾼입니다.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이제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증명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가짜 뉴스에 대해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고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류해야 했죠. 제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자 그들은 그걸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을 때 48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페이스북, 유튜브,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하룻밤 사이에 퇴출당했습니다. 단순히 퇴출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증오인물로 지정해놨습니다. 저는 증오범죄나 인종범죄로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재판을 받은 적도, 심지어 조사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증오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저를 모든 곳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저를 증오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하룻밤 사이에 증오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니 사람들은 제 이름조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게시물이 삭제돼요. 제 사진을 올리면 그들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운동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어떻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검열, 공화당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플랫폼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열당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가 시기였습니다. 강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 아무 영향이 없다는 생각에 정말 낙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저를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복귀시켰습니다. 10월 7일 이미 일어났고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 바이든이 당선되어야 했고 당선된 게 아니라 선거가 도둑 맞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직접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기를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가 꼭두각시라는 것도 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지 직접 경험해야 했고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도 봐야 했으며 1월 6일의 일도 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한때 저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루시 콘이라는 어머니는 트윗 하나로 31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10월 7일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숨겨져 있던 증오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모든 서방 국가의 수도, 모든 대학, 모든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1년간 매주 우리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페이지를 되찾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쓰러질 때마다 무언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집회를 조직하며 유나이티드 킹덤 무브먼트라는 대규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그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해 그들은 독점권을 잃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전히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구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서구 문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를 잃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좋아요. 미국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제 영국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파장입니다.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다큐멘터리 때문에 수감되었다가 나오기 2주 전에 유튜브 채널이 다시 활성화됐어요. 그전엔 완전히 사라졌었죠. 정말 와우. 새 대통령 집권 후 표현의 자유가 돌아왔어요.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기회가 생기고 우리의 목소리와 희망은 전염됩니다. 이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2년 전에는 없었던 우리나라와 문화, 정체성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제이디 벤스, 마르코 루비오가 유럽연합에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전체주의 국가이며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EU 법원과 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슬픈 농담이에요.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만났고 그 이야기는 초반에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당신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늘 어떤 가정이 있죠. 누군가 우파이고 이민자에 반대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과도 사이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가정이지만 이런 가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에 흥분했고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몰랐던 사람들도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정말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영상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요. 네,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처음이었죠. 아니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시오니스트 자금 지원 비난은 매우 교묘합니다. 이런 비난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비난은 매우 강력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대부분의 일에 대해 빠져나갈 구실을 주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냥 모든 걸 모사드 탓으로 돌리니까요. 모든 것, 지하디 공격, 알라후 아크바르 외침, 꾸란 인용까지요. 비가 와도 모사드 때문이다라고 하죠. 모든 게 다 모사드 탓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그런 비난을 할 때면 저는 생각해요. 제 역사를 보면 제가 단체를 시작한 순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스라엘을 대변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헤르트 빌더르스를 보고 그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에도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헤르트 빌더르스를 보면서 루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루턴 외곽에 정통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수도원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고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쫓기기도 하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아이들답게 약간의 말썽을 부리곤 했죠. 루턴은 영국에서 가장 거친 동네로 뽑혔지만 진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 쫓겼어요. 시골 루턴 외곽에서 놀았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에게 환호했죠. 그 친구가 수도원에 물건을 던지면서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내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면 날 혼내실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해? 유대인이라서? 그는 무슬림이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 배웠어요. 루턴 시청 밖에서 한 유대인 가족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 가족에게는 5, 6살쯤 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고 있을 때 무슬림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 무리들은 알무하지룬, 바로 그 집단이었죠. 그리고 그 가족은 시청 안에 스스로를 가둬야 했어요. 저는 알무하지룬이라는 집단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한 단체였는데 나중에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죠. 결국 우리가 옳았던 거예요. 저는 그들이 베리파크에서 친가자 집회를 하는 걸 봤고 이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마을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바르. 저는 저 사람들이 무슨 구호를 외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맨 앞에서 급진 지하디스트 집단에 이끌렸어요.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자를 위해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카이바르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들은 무함마드에 의한 유대인 학살에 대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했어요. 학교에 있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들었죠.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고 제 삶과도 비교했어요. 저는 루턴에 살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했어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무지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꾸란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해했죠. 이븐 이스학이 쓴 무함마드의 생애도 읽었어요. 저는 그 책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꾸란의 폐기, 아브로게이션을 다룰 때 우리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슬람 학자들로부터 온 내용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책을 펼치면 평화로운 구절마다 작은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구절을 대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희는 강간, 살인, 전쟁 관련 모든 구절만 굵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면 굵은 글자만 보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는데 2분이면 충분해요. 2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증오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슬람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옹호하면서 저보고 무지하다고 하는 건가요? 당신은 이슬람이나 무함마드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1400년 동안의 지하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죠.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1948년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나요? 제정신입니까? 45개 나라가 내전에 휘말렸어요.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패배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을 보세요. 그리고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를 보면 23%에서 1%로 줄었어요. 이라크를 보면 26%에서 0.2%로 줄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간 이유는 직접 알아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여행하며 젊은 무슬림에게 돈을 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이슬람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반이슬람 거리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알샤바브로부터 살해와 테러 위협을 받았고 여섯 무슬림이 저를 죽이러 총과 폭탄을 소지하다 잡혀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행 중 베들레헴에서 파타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지불했고 학교 친구인 딘과 함께 갔습니다. 딘은 자메이카 출신의 친구입니다. 네, 저는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에 가서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젊은 무슬림들을 만났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하루 보내고 싶어요. 돈 드릴 테니 들어갈 수 있나요? 그냥 좀 둘러보고 질문 좀 하고 싶어요. 그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그래 좋아.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저 난민 캠프에 간다고. 거긴 테러리스트가 통제하는 난민 캠프야. 그러자 그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글쎄 딘 나는 할 거야. 너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친구. 하지만 나는 질문을 해야 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갔고 나는 이 모든 걸 영상으로 찍었어. 내가 그곳에서 무슬림들 사이를 돌아다녔고 그는 4세대 난민이야. 그는 내 아이들이 5세대 그들의 아이들은 6세대가 될 거라 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받은 돈보다 2, 3배 더 많은 돈을 받았어. 우리 모두 저택에 살아야지. 내가 말했잖아. 누가 너희를 억압하냐고? 나는 계속 물었어. 누가 너희를 억압하냐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누구냐고 물으니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그가 설명해줬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그는 집벽에 그려진 벽화들의 사진을 보여줬지. 저 여자는 순교자야. 그래서 그녀는 버스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했어. 그래,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이 한 캠프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집벽에는 저게 그들이 살았던 집이야. 맞아.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영원히 돈을 준다고 설명했어. 네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팔레스타인 당국이 돈을 준다는 거야? 팔레스타인 평균 월급이 800파운드라고 해보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 살인에 대한 대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몰라. 그래서 한 달에 800파운드. 야! 팔레스타인 당국은 네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평생 매달 4,000파운드를 지급해.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잠깐만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보자. 누군가 이 캠프를 떠나. 우리는 흔히 빈곤이 극단주의의 원인이라고 듣지. 나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내 친구 딘도 그래.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나가려면 여기 사는 네가 이스라엘인을 죽이러 가야 해. 그러면 내 가족은 여기서 벗어나게 되고 앞으로 모든 세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득이 되고 효과가 있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결국 그 캠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캠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 집단과 팔레스타인 대의에 완전히 반대하고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그건 똑같다고도 했지. 그래서 그들이 서양 정치인들과 NGO를 이곳에 데려와 이 상황을 보여줘. 공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는 계속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만약 네가 유대인을 죽이면 여기서 나가려면 해야 할 일은 그냥 유대인을 죽이는 거라고. 그리고 그는 나를 정정하며 이스라엘인을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어. 뭐라고? 나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들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질문을 했어. 내가 그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게 돼. 그래. 그러니까 이건 말이야. 알잖아. 거기 가면 표지판이 있어. 여기 가지 마시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에 갔을 때 나는 거기에 가고 싶었어. 그래, 나는 거기에 가고 싶었어. 그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갔지. 그리고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왔어. 나는 저 남자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달았어. 그리고 카메라들을 설치했지. 내가 누구인지 말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말했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방어 연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가 네, 들어봤다고 했어. 제가 말했죠. 제 이름은 토미 로빈슨입니다. 저는 잉글랜드 방어 연맹의 창립자이자 리더입니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에 앉았고 저는 여기서 8, 9일을 보냈어요. 저는 그와 공감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무슬림 청년과 가장 많이 공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하는 방식이나 배경이 저와 비슷했거든요. 저는 노동자 계층의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 중 그 청년과 가장 공감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를 함께 보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알게 되고 서로 좋아하며 함께 웃었어요.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려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 내 관점 꼭 들어봐야 했어 라고 말했어요. 여기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야기만 들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도 꼭 들어봐야 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당신은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네요. 당신은 팔레스타인 당국에 화가 나 있군요. 그들이 당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내게 친팔레스타인 단체에 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걷고 있었고 낙타 경주와 기관총을 든 남자들, 약 1000명의 젊은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I love Israel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멈췄어요. 차를 멈췄죠. 그리고 우리는 차를 멈추고 저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키파 쓴 유대인 가족이 피크닉 중이었어요. 저는 런던에서는 저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에서 1000명의 젊은 아랍 무슬림이나 파키스탄 사람이 있다면 키파를 쓰고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200만 명의 무슬림이 산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밖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 간 건 6, 7년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간 게 2014년인가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12년 전이네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저를 몰랐고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질문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골란 고원에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시리아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있었죠. 시리아 내전이었어요. 저는 한 무슬림 청년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아주 좋아요 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아주 좋다니? 그가 아주 좋아요 라며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으로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차별받나요? 라고 묻자 그는 형, 나는 하루에 5번 기도해 라고 답했어요. 그가 말하길 내가 저기서 살고 싶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있는 시리아를 가리켰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전 그때 이스라엘에 갔었고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치인 중 몇 명의 초청으로 폴란드에 갔어요. 제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없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하자 저는 신속히 인도를 지지하며 파키스탄을 테러 국가라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저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시오니스트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비난을 만들어서 누구든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은 전체주의적이고 샤리아에 의해 움직이는 엉망진창 국가들에 둘러싸인 민주주의의 등대, 민주주의의 본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들은 인권이 전혀 없고 모든 소수자에 대한 침해가 일상적이죠. 중동에서 소수자 권리가 보장된 곳은 이스라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서 저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가본 적 있나요? 거기 사는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여기 사는 무슬림들과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이번에도 똑같이 했고 당신을 봤을 때 질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에 놀라더군요. 유대인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으며 마치 모든 유대인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유럽 이민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클리 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손을 내밀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국 내 일부 유대인 단체들과 크게 갈등했는데 그 단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며 대규모 무제한 이민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를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 그리고 이런 단체들 사이의 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이런 단체들은 이 목적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자면 그 분열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궁지에 몰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을 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 거의 50%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대인 삶에 대한 연구가 매년 발표됩니다. 두 나라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하지 마라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의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임을 내세우거나 유대인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때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공동체에 반대할 때뿐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받아들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장 중인 집단들은 남부 플로리다, 뉴욕 등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강하고 자부심과 신앙심이 깊으며 종교적이고 친이스라엘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유대인 공동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라고 하지만 그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이슬람 국가는 55개지만 유대인은 한 나라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그들이 고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고향을 가지는 것에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유럽을 잠식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인구 구성을 바꿔서 무슬림들이 유럽을 점령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전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슬람으로 둘러싸여서 유대인들을 적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약해졌고 이스라엘이 선전전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언론을 장악했다면 정말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성공을 전혀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카타르와이라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이 댄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했죠. 댄 블리저리 아닌가요? 이름이 맞나요? 유대인들이 말한 그 사람? 미국에 있는 그 스테로이드 쟁이 댄이요. 댄 바지리안. 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맞붙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겠네. 언젠가는. 왜냐하면 그리고 그는 비디오를 찍고 있어. 그는 비디오를 찍고 있어. 그런데 그는 어디 출신이지? 그의 부모님은 어디 출신이야? 그들은 어디 출신이지? 뿌리가 어디인가요? 아르메니아 사람이군요. 그래. 그는 아르메니아 사람이야. 내 조상들은 이슬람 때문에 집단 학살을 당했어. 그런데 넌 거기 앉아서 꾸란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보처럼 사진을 찍고 있네. 그리고 난 그냥 생각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넌 영혼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스니클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 여기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 그게 문제야. 문제. 그들은 영향력이 있지만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해. 독일에 와봐, 프랑스에 와봐, 영국에 와서 들어보고 이해해봐. 그래, 하지만 나는 정말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겪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떤 일에도 침묵하지 않아. 나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 싶어. 첫째, 이 목소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야.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어떤 정당에 속해 있든 그들의 관점이 오늘날 어떻게 변했는지만 봐도 돼. 정말 놀라워. 여기 이 방에 앉아있는 30세 이하 분들에게는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진짜 문제야.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유행이고 자본주의를 미워하는 게 유행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유행이야. 여기 민주당 토론 무대를 봐. 그들은 서로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돈이 더 없는지, 누가 덜 성공했는지, 누가 덜 일했는지 이런 걸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만약 네가 성공했다면 그게 어쩐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당신께 감사드리고 또 청중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청취자들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고 신나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토미 로빈슨과 그의 활동을 작가나 AP통신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읽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니까요. 당신이 하는 일과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재생 속도를 0.8로 낮춰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1.5로 올려야 할 것 같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미국에서의 제 여정을 지켜보고 싶으시면 토미누사.com입니다. 토미인 USA. 저는 그냥 제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좋아요, 팔로우, 구독 그리고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모든 멋진 일들을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